세미나 때 바디 텐션 하면서 프레임이랑 뭐 정렬 이런 거 좀 많이 설명했는데 모든 포지션에 다 적용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 포지션은 상대방이 내 등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내 등에 붙어 있으면 나랑 상대방 사이에 내가 뼈대로 만들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등에 붙어 있으니까. 배에 붙어 있는 거나 등에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 배 자체, 등 자체도 내 몸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거리를 더 벌릴 수도 있는 거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내 등 뒤에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등 뒤에 상대방이 붙어 있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거리를 그냥 벌리려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등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나쁜 거지만 정면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방향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거리를 벌리는 것도 내가 디펜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둘이 정렬되어 있는 방향을 바꾸는 게 디펜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틀이랑 그냥 등 방어 개념으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로 아니면 등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를 밀 수는 없지만 저는 붙잡기도 편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보이고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를 좀 벌려요. 그래서 멀어지면은 괜찮았어. 아니면은 정렬을 바꿔서 요 거리는 똑같이 유지하지만 방향을 돌리는 요런 거는 좀 괜찮아요.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좋은 위치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좋은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정렬을 바꾸지 못하게 같이 따라다니면 거리를 못 만들게 잡아놓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랑 밑에 있는 사람이랑 그거를 반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짓수에는 나오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하자면, 제가 이렇게 잡은 상황,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한테서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렬을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멀어져 보세요. 멀어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 사이에 프레임으로 쓸 수 있는 뼈대가 뭐 있죠? 등이요. 그쵸. 등이 있잖아요. 등이 있는데 이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거리를 벌리면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호신술처럼 가슴으로는 나한테 기대고 배는 앞으로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그쵸? 이러면 나한테 멀어진다. 그냥 여기서 골반이랑 골반 사이의 거리가 똑같으면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고 해봤자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은 상황이 있겠지. 근데 나랑 상대방이랑 골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똑같은 내가 기대고 내 몸이 앞으로 나가서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벌려주는, 그 벌어난 거리를 가지고 상대방 팔을 뜯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앉아보세요. 여기 서서 보여주는 거는 그냥 실제 주짓수에서는 안 나오지만 누워있는 상태 개념은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여기서 나랑 상대방 사이의 거리가 여기까지 보였어. 여기서 멀어지던가 정렬을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멀어질 때 어떻게 멀어져야겠어? 그렇죠. 엉덩이가 한번 앞으로 나오면 실질적으로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 근데 그냥 여기서 바로 엎드리면은 멀어지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붙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 뒤에 있는데 엉덩이랑 엉덩이가 멀어지게 이발이 아니라 이발로 한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발로 한번 앞으로 가면은 엎드리는 동안에 생겨나는 공간으로 이 팔을 밑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 팔을 밑으로 넣으면 제가 따라오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 그 뭐 사이드 뺏겼다가 엎드려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치워지고 따라가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엉덩이가 한 번 안 도망가고 이 다리가 한 발 안 가고 그냥 바로 이 다리부터 엎드리면은 너무 가까워집니다. 얘가 아직 등에 있는 상황이다. 자, 요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개인 질문 중에서 퍼틀에서 이제 그 어깨 구르기로 구를 때
좀 목에 부담이 느껴진다. 야, 이거 좀 괜찮냐 이거 물어보신 거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깨 구르기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어깨로 구르면서 가드로 가는 거 이것도 많이 하죠. 이것도 많이 하는데 그냥 엎드리기 전에 한번 엉덩이 띄고 그 다음에 엎드리면은 사실 뭐 어깨 구르기 안 해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멀어지는 거, 그다음에 정렬을 바꾸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엉덩이 땅에 대고 앉아. 그냥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주짓수에서는 안 나오지만 개념적으로 그냥 상대방이 보통 다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멀어지려면 아까 호신술처럼 가슴이랑 머리를 기대고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손으로 두 손으로 내 한 손 잡아가지고 뜯어내고 풀고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데 다리는 많이 없고 무릎을 가죠.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제가 위로는 기대고 아래로는 나가. 손으로는 두 손이 한 손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기대고 나가면은 제가 계속 나가면 팔이 계속 벌어지겠죠. 뜯어지면은 그러면 훅이 없으면 이쪽으로 도는 거 얘가 못 막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얘를 기대면서 하체는 앞으로 나가고 상체는 뒤로 기대서 나가고 뜯어지면 없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나와서 제가 기대면서 이렇게 나가면 꽉 잡으면 근데 안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안 풀리더라도 내가 상체로 기대고 하체가 나가면 절대 풀리지는 않아도 팔꿈치가 몸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는 만들 수 있어. 본인 팔꿈치를 갈비뼈에 딱 붙일 정도로 잡는 건 안 되잖아. 내가 빼고 나오면. 그래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풀리면 좋은 거고 안 풀리면 이 벌어진 팔이랑 갈비뼈 사이로 내 엉덩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BMB 롤은 이런 식으로 팔이 벌어지면은 그때 상대방 팔이랑 몸 사이로 내가 몸을 불려주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세게 잡고 있어도 이건 어차피 풀릴 수밖에 없어요. BMB 롤 할 때 하는 어깨 무릎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엉덩이 앞으로 나가지고 팔 터지면은 상관없는 거야. 근데 팔이 안 터지더라도 앞으로 나가면은 팔꿈치가 몸에서 많이 벌어지니까 이 벌어진 틈으로 어깨가 들어가면 이제 제가 힘을 걸리는 것처럼 팔에 잡히지 않게. 내가 이를 악물고 잡으면 같이 말려서 넘어가는 거고 아니면 팔이 풀리는. 요거를 잡아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엉덩이를 내 팔로 이겨야 됩니다. 요것도 실수할 때는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잡았을 때 손이 터지면 그냥 터지는 대로 이제 들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손이 안 터지면 팔꿈치가 많이 벌어지게 만들고 어깨 무리 하나. 자, 해보겠습니다. 바디락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좀 더 설명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바디락 모양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제가 손을 밑에서 잡은 거는 이렇게 잡은 거는 이제 상대방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교대랑 밑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는 또 막아내기 힘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위로 올라오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안목 잡기 할 때도 똑같아서 제가 목을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막기가 쉽지. 근데 뒤로 빠지는 거는 막기 어려울 수 있어. 근데 팔을 잡으면은 뒤로 빠지는 거는 막기가 되게 쉬운데. 근데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막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앉아보세요. 그래서 모양을 이해를 하면은 상대가 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위로 계속 기어 올라가는 게 쉬워져요. 그냥 발바닥 땅에 대고 V자 해가지고 머리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이건 오히려 더 쉬운 자세가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는 팔이 이렇게 내려줘야지 얘를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해보는 거야. 계속 위로 올라가면 내 다리가 아무래도 좀 짧아지게 돼 있어. 잡아오는 거. 그때 다리를 치우기가 편해지고 다리가 편해지고 나면 나왔을 때 그렇지. 항상 돌 때는 항상 마지막에 돌 때는 상대 다리 쪽을 보면서 저를 가둬주려고 해야지
이쪽으로 들어서 나가면 저쪽으로 들어서 나가면 내가 다시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얘가 나를 내려주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얘가 나를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가 걷어서 올릴 수 있지만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약하니까 내가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걸 막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방향 잡아서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디락을 빠져나가는 걸 좀 해봤고, 요거는 이제 크렘라이드, 상대방이 공 뒤에서 이제 백 잡기 직전인 상황 좀 해볼 건데, 지금 이 자세를 하면은 크렘라이드가 지금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모양이 보여요. 크렘라이드는 이렇게 발 오금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를 크렘라이드라고 하거든요. 백 잡으러 오기 직전에 이제 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델라이바나 이런 거 잡혀가지고 상대방한테 백 잡히기 직전에 그 상황이 됐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거리를 벌리던가 아니면은 나랑 상대방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렬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백킥까지 걸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다시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뚫을 거고 그래서 다시 바지락 잡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잡혀있다가도 제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이 할게 이렇게밖에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옆구리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옆으로 넘어가면 상대방이 더 따라오기 힘들게 이쪽에서 다리를 못 오게 막아놓고 다리를 못 오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반대쪽으로 비벼서 나가준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못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제가 다시 탑으로 올라가요. 지금 했던 거에서 그냥 연결되는데 상대방 발 모양만 좀 신경 써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깊게 올라왔는데 위로 계속 쭉 올라가면은 점점 다리가 짧아져서 할 수 있는 게 밑에서 차라리 걷는 것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걸면 이 바지에 잡아서 쭉 뻗쳐. 그치. 못 따라오게 하고 저쪽으로 계속 비벼.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실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벨라이바에서 백 잡히기 직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반대쪽 바지를 잡은 다음에 이쪽으로 비비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가요. 자,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에서 해볼게요. 그래서 벨라이바에서 백을 잡으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예 뭐 벨라이바 안 잡히고 백을 잡히는 기술을 안 주면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걸렸을 때 여기까지 오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갈 방향의 반대쪽 무릎 안쪽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다리가 더 못 따라오게. 그래서 얘를 막아놓고 그럼 이쪽을 막았으면 내가 이쪽으로 계속 비비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가 따라와도 서로 반반 정도 이 정도 포지션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서는 막 엄청 치열하게 싸우다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가면 아씨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직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지가 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거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와도 아직 이 안으로 다리가 안 들어왔잖아요. 이 안으로 다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쪽 공간 내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방향 해가지고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상황에서 대처하는 베리에이션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하는 베리에이션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사람까지 왔을 때 지금처럼 그냥 멀어지는 게 보편적인 디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옆구리 사이에 백훅을 넣어야 백 포지션이 돼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다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다리가 결국에 나중에 여기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 점수는 가져가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와도 여기 디펜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여기서 내가 상대방이랑 나 사이에 여기 공간을 내가 열어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여기 열어주는 거죠. 차렷이 돼 있으면 처음 잡아도 사실 옆구리를 열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막 방황해가지고 목을 방어하거나 땅을 짚으면 오히려 옆구리를 지금 주는 상황이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딥퍼프가 같이 완전 가까운 상황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손을 하나 미리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들어갔을 때 이미 너무 가까워서 제 옆구리로 다리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방향을 정해가지고 무릎이 만약에 구부러져 있으면 제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렇게 돌 수가 없어요. 제 무릎이 셀프로 꺾어지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돌고 싶으면 이 무릎이 불편하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서 내가 무릎을 펴놓고 그 다음에 돌아서 돌면서 내가 반대쪽 겨드랑이를 파면은 스매시하는 포지션으로 여기를 파고 그러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압박한 포지션이나 가까운 포지션이 싫다. 아까처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돼. 똑같이 돌더라도 제 손을 여기다 언더를 넣고 돌면 가까워지는 거지만 그냥 골반을 짚고 돌면 멀어져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거리 조절은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돼. 돌려면은 내가 도는 축 다리를 미리 살려놔야 되고 무릎 돌아가지 않게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무릎을 펴고 이쪽 손을 골반을 짚고 돌면 멀어져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고 이 무릎을 펴고 이쪽 손을 겨드랑이를 펴면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더 가까운 게 좋다 그러면 아예 손을 더 밑으로 집어넣어버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정통적인 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간을 주면 안 되죠. 여기 주면은 훅이 들어와서 날 잡잖아요. 그래서 이 훅을 최대한 안 들어오게 이 공간을 안 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안 주는 거는 백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주짓수 모든 포지션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의식을 안 하면 잘하기 어려워요. 누워보세요. 이렇게 마운트를 뺏겼을 때 목이나 얼굴을 방어하려고 하면은 옆구리가 비잖아요. 근데 옆구리가 비어 있으면은 요 옆구리까지 차지한 사람은 요 위치를 계속 지키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럼 요 위치를 계속 지키면은 공격은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은 더 이상 좀 발전이 없는 포지션이 되게 좋은.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저를 뭐 끌어안는다던가 하면은 옆구리를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옆구리에 가까워서 저를 팔꿈치나 무릎으로 밀기에 너무 가까워. 내가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사실 여기서 밀려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끌어안고 있어도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밑에 있는 사람은 여기를 열어주는 게 목을 방어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특히 주짓수에서는 맞을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하다. 만약에 차렷을 하면, 그쵸? 차렷을 하면 제가 마운트로 올라가도 지금 걷어낼 수 있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게 자유롭거든요. 어깨가 교잡혀 있고. 백도 마찬가지. 백도 차렷을 하고 있으면 내가 다리 훅을 다 넣어도 사실 걷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옆구리를 열어주면은 그러면 목은 나중에 쪼르면 돼요. 여기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안 열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트로 엎드린 자세가 됐을 때도 옆구리를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유도하다가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짓수 초보자들이 엎드렸을 때 그냥 머리만 딱 방어하고 목이랑 머리만 방어하고 옆구리 열어주는 자세를 주면 그러면 그냥 다리 집어넣고 백에 간 다음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격하면 되잖아요. 이 자세에서 나는 그냥 안 비키고 계속 여기 있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공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닫고 그래서 여기를 닫으려면 팔꿈치를 그냥 골반에 수저 박듯이 차렷하듯이 얘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깥으로 가게 선택은 세 가지인데 손이 바깥에 손이랑 발이랑 같은 손이랑 발이랑 안쪽 근데 이렇게 웅크리는 거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힘들어요. 무슨 받침대냐면 양옆으로 밀었을 때 제가 팔에 못 받쳐주면 이렇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누워서 가드할 때도 우리 세미나 때 설명했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공간을 못 내니까 얘를 받쳐놨잖아요. 이렇게 안 찌그러지게. 그래서 엎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거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옆으로 넘어가지는데
팔꿈치를 허벅지보다 안으로 해서 터트를 하면 그러면 여기가 그만큼 다친 데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뜨렸을 때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무릎을 덮는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손으로 무릎을 덮으면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백훅을 절대 걸지 못하는 이런 위치가 돼요. 그리고 무릎은 벌리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밀어도 안 넘어지고.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앞으로 온다, 다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있으면은 계속 여기가 열리지 않는 선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앞으로 오면 다리를 잡으니까 이때는 안목잡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선택은 한쪽 옆에 있느냐 아니면 완전 정면 뒤에 있느냐 그 두 가지. 근데 완전 정면 뒤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사람 허리를 기준으로 내가 제일 먼 거예요. 완전 정면 뒤에서 목을 조르려고 하면은 약간 옆으로 온 것보다 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세도 어색하지만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여기서는 분명히 한쪽 옆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면에 있을 때도 뭐 도망가는 방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정면 뒤에 계속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사람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완전 정면인 거는 그냥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한쪽 옆으로 왔을 때 공격자랑 나 사이에 뭔가 뼈대가 더 들어가면 좋은데 거리가 좀 있으면은 뼈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내 골반에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이쪽으로 넘어지기만 해도 가드가 되면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골반이랑 골반이 딱 닿아서 여기서 이 틈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 내가 골반이랑 골반만 딱 붙이고 있으면은 여기서 뭐 앞으로 구르면서 넘어져도 골반이랑 골반이 다 있으면 우리 둘 사이에 다시 다리가 안 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요 거리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요 거리를 주지 않고 한쪽 옆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제가 또 양손이 생기잖아요. 양손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는 거랑 이렇게 잡는 것 중에 당연히 이렇게 잡는 게 자연스러워요. 해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팔로 상대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쪽 팔로 공격을 해야지 내가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지. 이걸로 상대를 안 잡아놓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면 상대가 이쪽 겨드랑이에 파고 나가버리거나 이런 게 너무 쉬워져요. 누워보세요. 사이드에서도 상식적으로 내가 사이드를 잡았는데 이 팔로 상대를 잡아놓고 이 팔로 상대를 공격해야지 이 포지션을 계속 안정적으로 쓰지. 이 팔로 잡아놓고 이 팔로 공격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터치에서 상대방 방향이 생기고 나면 뻔하게 알 수가 있어. 상대가 이쪽 골반에 붙어 있으면 팔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손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90% 이상인 거야.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면 돼요. 유지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손은 이쪽에, 팔은 이쪽에. 그러니까 목을 주는 손도 이쪽에서 올 확률이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을 방어하고 있진 않지만 목을 조르는 손이 이쪽일 걸 아니까 이 손이 마중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가 오면 그쵸. 얘가 와서 그 정도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보세요. 상체 세워보세요. 백에서 마주보는 손이 방어를 하기에 좋은 손.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 얘를 밀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막으면 편하게 막아요. 반대로 이 손으로 이 손을 막으려고 하면 좀 씹혀. 이거는 편해. 근데 어차피 내가 이 손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웅크리면서 옆손을 중간 안 주고 있다가 이 손이 오면 손만 내밀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막아주면 돼요. 그래서 터틀에서 기본적인 자세는 옆구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밀어도 안 넘어지는 자세. 만들어 놓고 그럼 상대방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 옆으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붙어 있으면 이쪽에서 목을 잡으러 올 거라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손이 오면 막아줍니다. 이 손이 오면 막아주고, 이 손이 오면 막아주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손이 오면 막아주고, 손이 오면 막아주고.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도
이게 여기랑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팔로 내 허리를 잡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프가드에서 언더업 팠을 때랑 마찬가지로 더 좋은 시간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이 안 들어오려면 여기랑 여기를 붙여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머리를 잡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팔을 밑으로 넣기가 또 좋아졌어. 아니 이걸로 허리 이렇게 나가게 좋아졌어. 그래서 이런 대응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잘 나오는 대응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는 있으면 좋죠. 그래서 상대방이 헐거우면은 그렇게 약간 세는 거, 세버리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저는 이 띠를 기준으로 뒤에 계속 남아 있는 게 좋아요. 뒤에 계속 남아서 골반이랑 골반을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한쪽 골반은 이쪽 골반, 한쪽 팔이랑 몸으로는 이쪽 골반, 양쪽 골반을 붙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붙여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안전벨트 잡고 공격하기 좋아져.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 손이 목을 방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터틀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있는 쪽, 이쪽 다리를 일자로 뒤로 쭉 뻗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우리 둘이 골반이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나한테 가깝게 올 수 있으면 더 가깝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일자로 쭉 편 상태에서 반대쪽 엉덩이로 주저앉으면은 그럼 다리가 앞, 뒤로 벌어진 다리가 누우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져요.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는 것보다 앞뒤로 찌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상대방이 들어오게 약간 유도하는 동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옆구리 주면 안 되지. 옆구리 아예 주지 말고. 그렇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리 펴고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두 다리 다리 펴. 상대방이 이 팔을 강하게 잡고 있으면 이 동작으로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팔을 강하게 잡고 이 다리를 펴고 저쪽 골반으로 넘어가면 그럼 제가 당겨서 넘어간다. 제 몸 동작은 똑같아요. 상대방이 팔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래서 터틀에서 공격하러 왔는데 상대방이 있는 쪽, 지금 왼쪽이면 제 왼쪽 다리를 일자로 펴고 오른쪽 엉덩이로 앉아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감겨있으면 같이 넘어가는 거고, 감겨있지 않으면 이 다리 사이 각도로 상대방이 날 따라오면 가드가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터틀에서는 항상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구리 열어주지 말고 무너지지 않는 자세에서 목 잡을 손 미리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쪽 다리 한번 쭉 뻗은 다음에 반대쪽 엉덩이로 앉아준다. 머리는 앉으면서 머리는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렇게 나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터틀 가면서도 이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엎드려서 내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다리를 펴고 저쪽 엉덩이를 앉는 거예요. 등을 보여줬는데 엎드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아까 전에 다리가 한번 빠지는 게 나오면은 이 상황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엎드리면 내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 다리가 못 나오고 엎드리게 되면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바로 엎드리면 무조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무릎을 여기다 쓱 넣으면서 백을 바로 타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니, 밑으로 슬라이딩해서 왼 무릎을 여기다 쓱, 그치, 이렇게.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다리가 안 뛰어나가면서 터틀로 갈 때는 무릎이 못 들어오게 밑에서 군락을 쳐주는 거예요. 얘를 막아주고 저한테 따라오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나가서 와 해가지고 엎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빠지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연결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그리고 이제 터틀에서 상대방이 따라왔을 때 방어하고, 여기서 내가 상대방 있는 쪽 다리 빼면서 엉덩이 깔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밀리면 여기서 그냥 좀 더 싸워서 상대방한테 내 골반을 가깝게 붙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서 제 다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 다리를 먹는 거예요. 이 다리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 이쪽 다리까지 먹으면은 그럼 제가 이쪽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고, 오른팔에 힘을 많이 주고 있으면은 내가 다시 반대쪽으로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다 하다가 내가 다시 팔을 밀면은 투가드에서 고급 파이트 하는 거랑 또 똑같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터틀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이 다리를 그렇죠.
그래서 이 다리를 가져갈 때 요령은 발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리를 일자로 뺐다가 무릎을 그냥 같이 올려주면 돼요. 골반을 나한테 붙이면서 리킥하듯이 무릎을 올려주면은 발은 알아서 잡혀요. 막 발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다리가 내려갔다가 그냥 무릎이 내려갔다가 무릎이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다리가 잡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붙어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잡혀요. 잡혔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상체 빼면 언더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얘가 계속 잡혀 있으면은 얘가 잡히면 그냥 머리를 박아놓고 엉덩이가 계속 옆으로 가는 거. 아니지. 그치. 몸을 뒤집어 까지 말고 평평한 상태로 그냥 왼쪽으로만 계속 가. 계속 가 끝까지. 그쵸. 이렇게 가면 돼요. 무너지게. 다시. 그쵸. 그치.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치. 반대로 갈 수도 있고. 하프가드에서 다리 끄는 수입 해본 사람들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팔 위치가 언더훅이냐 아니면 그냥 터틀에서 넘어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 이것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종이에 1, 2, 3, 4번까지 적어놨는데 세 가지만 보여드려가지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터트릴 때 근데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계속 나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랑 자세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옆구리 안 내주는 것만 해도 사실 90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뒤에는 그냥 부수적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내가 베리에이션을 하나 모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놨을 때 이제 주머니가 이쪽으로 저를 끌고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붙으면서 안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방금 전에 가기가 좋아요. 다시 똑같은 걸 시도를 했는데 내가 이 다리가 가까이 오진 않는데 힘만 세가지고 이렇게 좀 넘어가서 끌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 돼 이렇게. 그 얘기는 이쪽 골반이 가깝지는 않으면서 얘가 지금 강하다는 얘기는 팔이 지금 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팔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팔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이리로 돌아서 나오면 그럼 지금 팔이 꺾어지는 자세가 나와. 지금 터트까지 이 손이 없고 이 팔이 나왔는데 제가 이 팔을 가지고 뭐 가려고 했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얘가 팔이 꺾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한 게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얘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팔을 보통 살짝 덮잖아요. 제 팔을 살짝 덮어가지고 끌고 내려가려고. 근데 내가 안 넘어가려고 뺐어. 뺐는데 골반이 따라가서 힘을 쓰면서 빼면 이 다리를 끌고 가기 좋은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자세로 넘어가지는데 내가 이쪽 골반이 오진 않으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힘으로만 버텼어.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끌고 가기 어렵지만 몸이 밑으로 돌면 지금 팔이 지금 꺾어진 자세가 나와. 그래서 뭐 터틀 플라타 해가지고 보면은 요걸로 막 뒤집고 말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냥 아무나 터틀 잡은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굴리기 힘들죠. 요거보다 더 전 단계 기술들이 잘 되면은 요게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이해하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한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틀에서 제가 끌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상대방 버텨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대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버티면 들어가서 몸으로 기대가지고 저를 눌러버리면 그쵸.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게는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빠져나오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뒤에를 막 이렇게 자세하게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일단 표에 정리를 해놓은 만큼은 여기까지 해서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에서 축구가 다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안전벨트 방향별로 탈출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벨트 오기 전에 바디락이나 펜라이드에서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토틀 상황에서 아예 옆구리를 안 열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요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에서 더 심화되는 내용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 공격도 궁금하신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었는데 요거랑 다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질문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더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뒤에서 이제 백 컨트롤까지는 갔는데 이게 기술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워서 손싸움이라든지 이런 팁이라든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싸움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노기가 손싸움이 좀 더 복잡한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도복은 일단 잡으면 거의 끝나는 거고, 노기는 더 깊은 그리까지 가려면 더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까 방어할 때 설명한 거랑 비슷한 원리로 제가 공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손이 공격을 할 때 이 손이 문제가 되는 손이, 마주보고 힘을 쓰기 좋은 이 손이 내가 목을 못 조르게 만드는 메인 손이.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손을 내가 계속 어떻게 걷어낼 건지 생각을 해야 돼. 이 손을 걷어내면 그러면은 이 손 하나로 제 손을 막기는 힘들고, 도복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으면. 그러면 그냥 당겨가지고 나오면은 상관없어서 노기보다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저를 방어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방어를 했을 때 제 이 손이 이 손을 자꾸 걷어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설상입니다. 이 손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옷을 열어가지고 내가 잡기 좋은 위치를 만든 다음에 손이 목에 닿는 위치에서 옷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 손 자체가 목에서 많이 떨어지면 내가 많이 당겨도 엄청 많이 당겨야지 이게 목에 직접 닿아요. 옷을 목에 닿게 하려면 이만큼 당겨야지 되잖아요. 많이 당겨야지. 그래서 좋은 위치는 손 자체가 경동맥에 닿는 위치에서 옷을 당겨 잡으면 좋은 위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보다 훨씬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손싸움은 뭐 그립은 사실 다르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잡는 게 좋은 건지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목을 조르는 손을 너무 깊게 잡으면 불편해요. 이걸 이만큼 깊게 잡으면 일반적인 초크를 하기 힘들어요. 다른 기술을 쓸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짧게 잡냐면은 내가 손으로 상대방 목을 잡는다는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잡는 게 좋아요. 내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살짝 빠지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위치. 이 팔꿈치가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와버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쪽 경동맥에 잘 닿지 않을 정도로 팔 당겨져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조건 깊게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요 선에서 내 팔꿈치가 살짝 빠지는 정도, 이 정도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손으로 방어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방어할 때 이렇게 잡히면 이 손이랑 이 손 사이에서 내가 손을 같이 잡아주면 많이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얘를 제가 애시당초 이 손을 못 만지게 하면 좋아요. 이 손을 못 만지게. 근데 이 손이 이미 여기로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힘을 이 방향으로 받으니까 걷어내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양손을 처음에 가깝지 못하니까 그냥 손가락부터 잡아서 꽉 잡았어요. 조금씩 깊게 잡으면 손목 꺾어져요. 손목이 꺾어지면 그러면 다시 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치우고 잡고. 근데 이미 손이 들어왔어. 이 손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 손이 들어오면 이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깊게 가져가서 손목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합니다. 이게 그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